자, 대선이 끝나고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어지러운 전국 상황, 정치 전문 해설사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아니고요. 춘추 전국 시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선임됐지요. 대선 패배한 민주당도 오늘 비대위 체제 출범합니다. 포스트 대선 전국 신단, 춘추 전국 시대 첫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 임명된 건 뭐 거의 예상된 거죠? 많이 예상됐죠. 예. 뭐 거의 대부분 위원장 안철수, 예. 부위원장 권영세. 요 전공법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공법으로 갈까? 오히려 이 안철수 대표는 뒤에서 예. 인수위에는 참여해야 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위원장을 안 맡으면 위원으로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분과위원장으로 들어갈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측근 인사들을 좀 안에 배치해서 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전 관측을 해서 네. 뭐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 예. 같은 인물들을 예. 추정을 했는데 예. 보기 좋게 틀리고 전공법 그대로 그냥 발표가 났네요. 그렇군요. 그럼 김병준, 김한길 이분들도 결국은 지금 아직 그 뭐 TF 지금 2개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있죠. 예. 또는 직간접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인수위원 최소 24명이 이제 7개 분과 말씀하신 대로 2개 TF, 하나의 특위 예. 이렇게 돼 있고 네. 실제로는 이제 뭐 실무자까지 하면 200명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참여 가능성이 있고 김한길 위원장은 조금 파란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냐 아니냐,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이 예. 논란이 크다 보니까 예. 아마 신지혜 씨를 그 예. 입당시켰던 네. 그러니까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 뭐 외곽에서 역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밑그림을 그리는 이 조직 핵심 자리를 다 이제 정했으니까요. 그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부위원장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그 기획위원장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예. 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선대본 외곽에 네. 정책본부가 따로 있었죠. 예. 정책본부 자체가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 싱크탱크 네.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였으니까 예. 인수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이제 크게 보면 7개 분과의 첫 번째가 기획조정.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산도 있고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참여하면 과학기술 부문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동력에 특위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역시 코로나19 극복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예. 여기서는 이미 이제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왔던 공약들을 좀 집대성해서 예. 하나의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의 구조를 좀 잡을 것이다. 네. 근데 여기다가 안철수 대표의 입김이 크게 예. 이제 행사될 테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정책이 합쳐지면서 이 윤석열, 안철수 예. 공동정부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거기서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쪽의 카운터파트가 예. 원희룡 전 지사가 될 것 같고요. 권영세 부위원장은 예. 안철수 대표가 과도하게 본인의 의지를 새 정부 구성에 집어넣는 경우에 예. 좀 브레이크와 조정자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균제,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 안철수 위원장의 뭐 권한이랄까요? 네. 역할 이게 사실 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이 있겠죠. 저는 예. 범주를 좀 나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관측했던 그러니까요. 것은 예. 인수위원장 출신이 바로 이제 총리가 된 경우가 없잖아요. 전례가. 예. 없죠. 근데 뭐 이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장은 2달 한시직이기 때문에 그럼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만 하고 빠질 인물은 아니잖아요. 내각에 반드시 들어갈 텐데. 네. 근데 문제는 총리냐 예. 혹은 부총리냐. 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안철수 대표에게 제일 좋은 것은 예. 과학기술 부총리직 예. 정도의 신설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무총리는 좀 위험한 면이 있어요. 예. 이게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나라에 무슨 좀 큰일이 터지면 네. 대통령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세월호 참사라든가 네. 혹은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좀 변고가 생기면
국무총리가 물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임을 지고. 예. 그래서 국무총리는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이게 아슬아슬하다.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이 안철수 대표가 직접 선거 과정에서 예. 공동성명 발표할 때인데요. 단일화하고 네. 제가 좀 행정 경험이 부족해서 네. 그것을 좀 이제 앞으로 메꾸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행정 경험이 부족한데 국무총리는 내각 정부 전 부처를 총괄하는 예. 자리예요. 예. 그럼 행정 경험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최장수 잘했던 총리 누구냐? 그럼 이낙연 전 총리 얘기하거든요. 네. 광역지사도 했죠, 다선 국회의원도 했죠. 그리고 뭐 정세균 전 총리만 해도 예. 사실은 국회의장 출신인데 삼권 분립인데 국회의장까지 한 인물이 2인자로 행정부로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좀 관록 있고 스펙이 때로는 과도할 정도의 인물들이 국무총리를 맡았는데 저 행정 경험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예. 국무총리를 맡으면 좀 국민들의 신망이 처음부터 생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장관부터 부총리, 총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좀 마음이 바쁘죠. 그래서 바로 총리보다는 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부총리 정도를 맡고 과기부, 정통부 혹은 방송 영역 거기다가 이제 산업 예. 또 이제 요즘에는 그 중소 벤처 창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문들을 좀 망라해서 맡아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예. 후반기에 총리를 하든지 또 다른 길들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예.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예. 조언을 뭐 듣겠죠? 글쎄요. 위원장이.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근데 사실 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되면 네. 뭐 어떤 긍정적인 면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처음에 총리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매끄럽게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그렇죠. 총리를 맡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제 다수당이 이제 야당 예.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이제 빠르게 통과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우려 사항이 또 그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어떤 관료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 20개 가까운 정부 예. 부처를 총괄하고 장관들에 대한 이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를 맡는 것이냐. 예. 본인이 행정 경험 없다고 실토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또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예. 이게 안철수 대표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이게 달려 있긴 하지만 이게 안전한 카드인지 좀 불안한 카드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쪽도 좀 보시죠. 그 윤호중 비대위 물론 투톱이라고는 하지만 네. 예, 공식 출범 오늘 하는 하죠. 하는 건데 네. 뭐 N번방 추적단 그 네. 활동했던 박지원 씨가 공동 비대위원장 되긴 했는데 그렇죠. 방금 전에 저 김두관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네, 들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안 된다. 네, 사퇴시켜야겠다. 비토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결국은 뭐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예. 지도부는 이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지만 이렇게 되면 비대위원장을 통상적으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외부 인사 영입이 또 성공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예. 그래도 결국은 현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윤호준 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은 네. 그냥 지도부들은 사퇴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당의 코어는 네. 핵심은 그냥 현재 방식으로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예.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해체 수준의 재구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 자체의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지층에서도 좀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 한 8명의 면면을 보니까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외부 인사를 통해서 혁신을 도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는 게 26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물론 N번방 이제 불꽃 기자단 출신으로 예. 특히 또 2030의 남녀 문제, 젠더 갈라치기에 민주당이 대응을 한 게 대선 마지막에 좀 드라이브가 걸렸는데 예. 조금 모자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8시간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은 있다고 보지만 네. 당 자체가 전면적인 이제 혁신 개선을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 지금 비대위원도 2030이 절반 정도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원들의 면면도 조응천 의원, 예, 조응천 이소영 그렇죠. 의원, 예. 배재정 전 의원 뭐 이런 제2배. 인물들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어찌 보면 좀 개파의 아하, 예. 분할이다 예. 이런 비판도 있는 뭐 거죠. 이낙연계 쪽.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정세균계. 고루고루. 예. 그래서 이게 혁신보다는 오히려 현상 유지의 방점이 찍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또 김두관 의원도 그랬습니다만 네. 대선 패배 가장 큰 원인은 뭐 핵심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얘기했는데. 시민적인 분노, 특히 네. 이제 승부처를 예. 서울 경기로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네네네. 어떤 앞으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지방선거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비대위는 새롭게 짜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 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협조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또 불리하죠. 예. 이번 대선에서 보면 17개 광역을 중심으로 보면 예. 지금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15개를 가져가고 2군데를 패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10군데를 가지고 가고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7개를 가져갔어요. 10대 7 구도로 예. 민주당이 패할 가능성이 큰 선거다. 5월 10일에 취임하고 일단 모든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예. 때는 예. 최대한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초기에는 국민화합 통합의 메시지를 낼 거예요. 예. 그리고 3주 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벌어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좀 힘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또 나와라. 예. 지방선거 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건 민주당이 그만큼 무능함을 토로하는 거죠.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묶어서 예. 한 인물을 앞에 세우고 갈 겁니까? 172석의 정당이. 그래서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분석 가능하지만 예. 저는 172석의 의원이 별반 뭉치지 못했다.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뭐 이건 선대위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게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질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그때도 굉장히 컸어요. 담쟁이 캠프라고 해서 시민사회 들어왔죠. 예. 민주당도 합류했죠. 거기에 또 여러 전문 이제 직능 단체들도 들어왔죠.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각계 전투하다가 예.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인데 이번에 민주당도 대선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예. 그게 지방선거에서 패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또 패한다면 비대위가 또 한 번 해체되겠죠. 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예. 이제 분열의 길이 올 수 있는데 자 그래서 3개월 남은 기간입니다. 예. 비대위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전에 김두관 의원도 얘기한 네. 윤호중 비대위체제 안 된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이재명 후보가 네.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만 네. 다시 나서야 나서달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이광재 보십니까?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했죠. 예. 예. 그런 절박감이 민주당에 있는 게 맞고 역대 최다 표를 모으고 패배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일정 부분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선은 이제 한 표 차이로라도 예. 대통령은 한 명이 되는 거니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이고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여러 가지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예. 자, 대장동 특검 이거 민주당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특검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진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하는 이제 그러게요. 토론을 우리가 들었는데 감정 싸움까지 네, 민주당은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대장동을 털어내지 않으면 차기 대권 도전에서는 또 다시 걸림목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풀고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이건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심신이 지쳐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재기의 길을 잡아야 되는데 지방선거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겐 위험 요인이 지금 많습니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예. 벌어진 후폭풍도 있고. 근데 여기 이재명 후보를 또 내세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해석하면 2번 죽일 수 있는 위험수다. 그런데 아무래도 네.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내세우는 쪽에서는 네. 이번에 그 불과 그 0.73% 네, 73%포인트. 쳤기 때문에 24만 7천여 표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는 웬만한 네네네. 구보다 적은 그렇죠. 구인구보다 적은 그런 표차를 그렇습니다. 찐 거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이를테면 이번에 대선이 네. 그 완벽하게 그 진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간발의 표차로 진 거기 때문에 이길 뻔했죠. 이길 뻔했던 거죠. 지방선거도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네네. 한 번 더 이제 도전해보자. 심길전을. 그래서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쉬고 8월 이제 뭐 당권을 예.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쉬고 예. 그리고 한 2년 후 총선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치에서 2년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모아놨던 어떤 구심력을 예. 좀 잃지 않겠는가. 이거 이재명 후보 걱정해 주는 말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두 번 죽이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지금 윤호중 비대위가 안 되는데 그럼 이재명 비대위.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모든 대선 공약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네. 대통령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살아있는 게 있어요. 예. 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당 개혁을 시사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까 제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똘똘 뭉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변방의 아웃사이더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전 후보가. 그리고 우리가 봐도 비주류에서 대선 후보까지 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중앙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랬어요. 예. 대통령 제수를 할 때 그냥 이제 청와대에 민정수석에서 수석만 비서실장까지. 하고. 예. 예. 그래서 영원한 2인자가 무슨 대통령이냐. 야당이 비웃었는데 그렇게 됐죠. 그때 예. 아유 문재인 씨 사람은 좋은데 집권 의지가 없어 보여. 어허. 근데 패하고 나서 배지 달고 예. 당권 잡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표현을 이제 상대 쪽에서 하냐면 야 욕심이 뚝뚝 떨어지네. 이 정도의 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 대통령이 될까 말까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가 이제는 제가 보기엔 중앙정치 경험을 쌓긴 해야 되는데 총선까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런데 당장 닥쳐온 지방선거에서 이게 뭐 이제 비대위의 중심을 잡아야 할지 이건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시간 여유를 두고 민주당이 좀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한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한 춘추 전국시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